증시가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후 10주 만에 가장 긴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고용과 성장 지표가 동반 호조를 보이면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의 매파적 발언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68.26포인트 0.43% 하락한 15,821.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4.84포인트 0.12% 떨어진 4,033.16을 기록했고 스탠다드 & 푸드 500 지수 역시 7.78포인트 0.43% 낮은 1,785.03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올해 3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가 연이어 3.6%를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당초 속보치인 2.8%보다 0.8%포인트 높아 깜짝 성장한 것이며 1년 반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이처럼 상향된 건 기업들이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재고를 크게 늘렸기 때문인데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지출은 1.4%로 하향 조정돼 반쪽짜리 성장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더 많이 줄며 노동시장의 개선세를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건이나 급감한 2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했던 예상치 32만 5천 건보다도 적었습니다. 다만 노동부 애널리스트들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좋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미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최근 경제 회복의 속도를 보면 양적 완화 축소를 고려하기에 충분하다면서 현재 성장 모멘텀의 긍정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로카트 총재는 양적 완화를 12월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나흘 연속 추락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긴 하락세로 지수는 2달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지표 호조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무게가 실린 데다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가 0.03% 하락한 것을 비롯해 독일 닥스 30과 프랑스 카크 40은 각각 0.4%, 1% 떨어졌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경제에 대한 추가 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ECB는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유로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앞으로 상당 기간 저물가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ECB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종전보다 0.2%포인트 내린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로 동결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바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이렇게 지표가 연속적으로 좋게 나오기도 참 어려울 텐데요. 뉴욕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벌써 닷새째 내림세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전에 속보친 2.8%보다 약간 더 좋을 것이라는 예상, 3% 초반의 예상을 깨고 3.6%를 기록하면서 깜짝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약간 왜곡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단 좋은 건 좋은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고용지표가 좋았습니다. ADP 민간 고용에 이어서 주간 매주 집계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실업자는 적을수록 좋지요. 30만 건까지 하회하는 한 주 만에 2만 건 이상이 급감하는 그런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불을 더 끼얹은 격이 바로 이 연준위원회 매파 발언이었는데요. 애틀란타 연은 총재죠.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12월엔 이런 분위기라면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테이퍼링 우려를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자, 뉴욕도 10주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12월 들어 날개가 확 꺾인 모습입니다. 언제쯤 반등할까요? 이 고민은 우리도 마찬가지 하고 있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청초놈의 증시 타파 시간이 돌아왔네요.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미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기업 여러분 청청초놈 신창한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더 이상 이제 하락룸은 크진 않다 하셨는데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반등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뭐 선물, 현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제 1980선대 중반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950포인트까지는 언제까지 밀릴까요? 반등이 좀처럼 없네요. 예. 어제 제가 토픽 뉴스를 한번 봤어요. 토픽 뉴스 중에 이제 가슴 아픈 토픽 뉴스가 그 티베트의 승려들이 분신을 할 때 그냥 분신을 하지 않습니다. 휘발유를 들이키고 분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티베트의 지위 압박 그런 부분을 저항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저항을 한다면 저는 티베트 승려처럼 우리나라 종교 단체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한다면은 휘발유를 들어 마시고 분신을 좀 하는 그런 결단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가 그만큼 저항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티베트 신부들처럼 휘발유를 들어 마시고 신나를 들어 붓고 저항하는 극렬 저항을 해야지 말로만 떠벌떠벌하면서 70세 이상 먹고 있는 그런 성직자들은 반성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결단력 있게 한번 해봐라.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죠? 주식 자체가 굉장히 해롭습니다. 어제는 사실 단타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 피봇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가 떨어졌지만 제가 볼 때는 1980 이하는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지션을 하지 마시고 어제 또 고점 푹 거신 분 있으면 오늘 아침에 정리할 기회가 있는데 전략 매도 전략하시고 다음 주 피봇이 나온 후에 액션을 취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의 하락은 그 언더슈팅이에요. 언더슈팅이고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1980포인트 이하에서 시작하지만 종가는 제가 볼 때 또 땡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오늘 또 마찬가지로 신규 푸선 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작정했죠. 비차익 순매수에서 엄청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매도 때리는 이유가 기관들 잡으려고 때문에 개인들이 이미 물렸어요. 제가 누참을 저번에 11월 달에 풋 옵션 매도해서 물렸는데 이번에는 콜 옵션 매수에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개인들이 이제는 뭐 장렬히 은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조심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외국인과 개인들의 포지션이 별로 없을 때 누구를 노릴 것인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개인들을 노리고 어떤 비드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들은 워낙 저점에서 선물을 샀기 때문에 손해가 크게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정신 차렸어요. 요걸 대놓고 했더니만 매일매일 고객 예탁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500억 빠져가서 14조 5천억인데 굉장히 많이 빠지죠. 고객 예탁금이 없다는 것은 이 주식 시장이 속된 말로 언산 실업가 떠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못 이깁니다. 특히 여러분 주식하니 은행에 저금하는 게 되고 나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꼭 하시려면 1등주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저는 뭐 1950까지 이 301평까지 121평 301평까지는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분명히 저는 가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가 자체가 연속적으로 바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가 자체가 301평 단위는 1960포인트 뭐 이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복지부동 당사가 손이 빠르신 분들은 피봇의 저점 주 피봇의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지만 여러분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 방송 뒤에 하는 엉뚱한 X가 뭐 주식은 확인해가지고 도박을 다 보고 하는 도박이 없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CCI 자체가 마이너스 100 이하에 레벨업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단타가 쭉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이 자리에서 바로 확 밀리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스웨덴에서 국제 전화가 왔는데 산타 할아버지 고향 손자가 전화 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더욱더 중증이 있어가지고 이번 산타
크리스마스 때는 한국 방문을 못한다고 전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산타를 기다리시는 분은 안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데 양다리 걸치 뭐 다음 주 지나야 산타를 올 수 있다. 하루가 우리 개인들 다 죽여놓고 그런 이야기, 책임성 없는 이야기는 멍게 덩거리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눌림목이란 것은 30포인트 빠지는 거지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것은 눌림목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장 자체는 약세 포지션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약세 포지션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은 61위표이거든요. 61위평에 도전하지만 안 된다 이랬는데 61위평 자체가 서서히 꺾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1위평 여러분 보시고 61위평 자체가 오늘 61위평이 이제 급격히 꺾이는 부분인데 급격히 꺾이는 것보다는 저는 61위평 이 포지션 언저리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쉬었다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우량주 쪽으로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주가의 상승폭의 38% 부분 38%가 1965포인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한번 주가가 쉬어가는 국면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것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스팬 2와 기준선의 변곡점 부분에서 박스권 형태의 모양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 언저리 저점에 와 있습니다. 저점에 와 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내려갈 때 반등하는 것보다 주가가 내려가는 때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짧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투매는 동참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볼륨즈 밴드 선물 피봇 자체가 저점까지 오다 저점 5에서 반등하는 국면인데 일단 주가의 행동성 반경은 굉장히 커진 반경입니다. 그 볼륨즈 밴드가 굉장히 상방향으로 하방향으로 커졌다는 거거든요. 상방향 하방향 커졌다는 것은 활동성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고 주식이 사실은요 이 캔들 차트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크고 제가 개조 주식 사 사람 다 팔았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되는데 주가 자체가 흑산병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크게 한다고 떠드는 X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흑산병 나오면 주식은 일단 한 템포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항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산병 이후에 주가는 반등하더라도 하락 반등의 38% 이상 반등하지 않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항시 제가 이 시황하면서 제가 최대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를 봐야 된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말을 제가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자기 논리 해놓고 자기 오리발 내밀거든요. 산타레를 있다가 억수로 떠들어 놓고 다음 주 봐야 한다고 양다리 걸치다가 찢어진 놈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행동은 안 되고 여러분 주식은 이 소나기가 와버리면 끝입니다. 소나기 오기 전에 올 거 일기예보를 할 수밖에 도박 자체가 답을 안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계속 대형주입니다. 지금 대형주는 크게 안 빠져요. 그렇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더 빠지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소형주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상승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올라가는 타는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 실적비 저평가 종목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종목, 업종비 저평가 종목이다. 그거보다는 1등 종목으로 슬럼화시켜야 주가가 반등할 때 반등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죠. 상승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형주가 올라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철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월피봇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월피봇이 1930포인트 이까지 가는 그런 사고는 안 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980포인트대, 이 포인트대에서 제가 볼 때는 월 포인트에 오락가락하는 분면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번 주의 액션은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은 다 움직였습니다. 다 움직였으니까 이번 주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피벗이 나오는 피벗을 보고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1970포인트에서 저항이 굉장히 나올 것이다. 어제 여러분 제가 이제 1985포인트 전후에서 끝날 것이라고 했죠. 어제 정확히 1980 어제 1900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저 욕했는 분도 있다. 나중에 또 1985포인트 전후 가니까 청송님 맞네요 이런데 오늘은 제가 볼 때도
1970에서 80 사이 언저리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공포 분위기 조성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공포에 시달릴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선물의 평균 가격은 265인데요. 여러분 260대에서 강력한 저항이 지지가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무리한 신규 푸선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지금 패로 봐서 주가 자체가 급락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양운을 보이면서 지금 안 깰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안 깰려고 하는 최근에 여러분 4일 연속 주가 빠진 것은 프로그램 매도에서 B차익 순매도가 나오는데 어제 B차익 순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삼성전자가 플러스 났다는 것은 어떤 지지 기반이 분명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격적인 매도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상태에서 주가를 올려버리면 외국인들이 걸려버립니다. 외국인들이 걸려버리니까 오늘 기관의 선물 동향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구석구석 촉촉하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방부제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 답답하면 안 팔면 됩니다. 그 대신 우량주의 전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죠. 제가 915에서 515 오버슈팅이라고 했는데 저만 안 듣고 있는데 일단 500P에서는 여러분 자제하셔야 된다. 매도 자제돼. 그 대신 500P 하방 이탈할 때는 추격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선물 패키지, 선물의 역시계 공략을 보시면 지지 기반 자체가 굉장히 지금 1959, 1960에 있습니다. 60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푸선 자제하고 그물망차들을 봐서도 지금부터는 철저한 저항이 부딪히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방 이탈 시에는 추격 매도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복지부동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는 1980포인트 이하는 언더슈팅이라고 하셨고 코스닥은 500포인트가 깨지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전일처럼 거래소에서는 단타 매매가 가능은 하겠지만 수익은 크게 안 날 것이니까 옵션은 일단 수익 확정 짓고 다음 주를 노려보자라는 전략도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천남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현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이 돌아왔네요.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전일에 이어 오늘도 화학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제 화학주가 좋네요. 어제 그 롯데케미칼을 제가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 한 4.5% 어제 거래소 우량주 중에 최고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차트를 다 돌려보고 회사를 확인하니까 역시 지금 화학주가 좀 상승 추세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화학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LG화학입니다. 대주 지분이 LG 33%, 국민연금공단 8%로 안정적입니다. 동사의 석유화학 사업은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기초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과 이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원료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정보전자 소재 및 전지 부분은 각각 디스플레이 소재 및 라듐이온 전지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매출은 화학이 76%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요. 정보전자 13%, 전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999%로 초우량적인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신용잔고가 양호합니다. 신용잔고가 0.13%로
거의 신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리도도 양호하고요. 제가 보유기간은 한 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싸리 2주 전부터는 보유기간은 한 달 드립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앞에서 시황을 설명해 주신 분께서 잘 설명을 드렸죠. 요즘 시장이 안 좋다.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종목에 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으로 들고 가는 게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인내하고 여유롭게 지혜롭게 보내신 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한 달 드리고요. 매수가는 29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금요일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 금요일은 오전에 잠깐 올랐다가 오후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 매매하실 분들은 오전에 짧게 단타 내지 그렇게 하고 끝내시고요. 오후에 종가 매수 들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화학주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세게 치고 갈 수도 있겠네요.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29만 원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7만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하수상하니 제가 손절가를 분명히 27만 5천 원 드렸으니까요. 27만 5천 원이 깨지면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항상 손절가 기억하시고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잘 가는데 LG화학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좀 궁금했었고 의아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잇따라 최강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볼 수 있었네요. 자, 말씀해 주셨던 롯데케미칼 하루 만에 4% 5% 수익 났습니다. 1차 목표가까지 하루 만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하시니까 바로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 요즘 우리 서울경제TV 아침 방송의 시청률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가 봐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사시는지 아니면 기관도 같이 매수하시는지 모르는데 종목을 추천하면 상승 추세가 빠른 종목이 많은데 어제도 장중 거의 22포인트 정도 지수가 하락했는데 롯데케미칼은 4.5% 제가 목표가를 23만 5천 원을 드렸는데요. 23만 4,500원까지 가서 사실은 저도 깜짝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하늘이 도왔고 역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23만 5천 원을 드렸는데요. 거의 왔으니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차후는 한 25만 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이제 잘 분할 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강연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잘하든 못하든 최대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너무나 좋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강연에는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주원투자에셋에서 오후 2시부터 있으니 많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마음을 좀 비우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좀 우리 사무실 밖에 해가 너무 예쁘게 잘 떴습니다. 햇빛이 쨍쨍 뜨는데 오늘부터 또 다음 주부터는 좀 해가 뜨고 또 주식시장도 많은 상승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 목요일까지는 좀 편안한 자세로 좀 안정된 자세로 좀 마음을 비우고 시간으로 좀 들고 간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강연의 성황리에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롯데케미칼에 이어 LG화학의 2루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초명석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매일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를 듣다가 오늘은 모처럼 동백 아가씨 이미자의 곡을 선택해봤는데요. 좀 7080 콘서트에 온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이데코멘토가 어제 새로 편입한 종목이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면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올 연말에는 이미자 디너쇼 꼭 보내드리겠다 이런 엄포를 했는데 요즘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수익권에 도달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께 이미자 디너쇼 그것도 VIP 자리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제 소원 리스트 먼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이드코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립밤과 텀블러 잘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휴대전화를 샀는데요.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구입을 해서 또 잘 쓰고 있습니다. 겨울 부츠까지 해서 겨울나게 잘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어제 수익률에 도달을 해서 이미자 디너쇼 티켓까지 구입을 해봤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 담아봤고요. 그리고 스키장에 또 가야겠죠. 콘도 이용권과 요즘 제가 목이 너무 건조해서 가열식 가습기까지 담아봤습니다. 빨리 구스다운을 손에 얻어야 될 텐데요.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 20%, 게임빌 20%, 메디포스트 20%, 디오 10%, 하이비전 시스템 20%, 현금 비중이 10%입니다. 대부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어제 신규 편입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손익이 130만 원 이상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소유율로 플러스 5%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백아가씨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참 좋네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는데 요즘 이렇게 어려운 장속에서도 꾸준히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전문가가 드문 것 같습니다. 새로 편입한 종목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제 포트는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나머지 종목들까지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어제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은 상당히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포트 담긴 종목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어제 편입하고 바로 수익 실현된 말씀하신 대로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죠. 사실 뭐 단기 테마주나 이런 급등 종목은 좀 비공개 종목인데 일단 해림양 코스다운 잠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바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 12,000원에 대해 목표가를 드렸었죠. 어제 3D 테마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연말 쇼커버링이었다는 거였는데 우리가 시장가로 호가 틀을 좀 만들어버리니까 바로 세력들이 좀 따라 붙더라고요. 참 재밌는 종목인데 어쨌든 어제 최고가가 12,050원이었죠. 12,050원이었는데 오차의 범위 없이 목표가에 거의 정확하게 도달을 하고 6% 종가 6%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9%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일단 최근에 시장이 조금 재미없는 장에서 단기 수익으로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어제 수익 실현을 했지만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121선 그리고 201선의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해림양도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어제 6% 넘게 급등이 나와주었었죠. 종가는 2% 정도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뉴스가 하나 나와주었습니다. 미수가 폐질환을 예방하는 뉴로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다라고 뉴스성 기사가 좀 나와주면서 장중에 한 6%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네요. 제가 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월 22일 가격이 67,100원 그리고 그제의 저점이 67,100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121선을 지지하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가격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갭상승 출발하고 한다면 하방 경직은 확인한 모습이 반드시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바로 뉴스성 기사가 하나 나와주었었죠. 이 종목은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상한가까지도 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까지 일단 지켜보도록 좀 결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게임빌 이 종목은 조금 아쉽게 마감을 했죠. 45,000원대까지의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권에 들어서는 모습인데 일단 컴투스 쪽에서 경영진 후퇴 얘기가 나왔었죠. 상당히 좀 아쉽네요. 경영진 유지되면서 게임빌에 M&A 되는지 알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상황이 좀 흘러갔었는데 경영진의 경영이 관심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돈을 노리고 인수 추진을 한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 조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어쨌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컴투스가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게임빌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21선을 지지해주면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고 한다면 저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 메디포스트처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주가 흐름 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게 일단은 10% 상승권에서 현재 좀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는지 살펴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봉도 어제 상승이 나와주었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11월 22일 가격권 2275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 쌍바닥권을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 이탈이다. 하지만 그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양봉을 세워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주가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종목도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점 지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 저점 지지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다음 주까지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상승이 나와줬었죠. 어제 코스닥이 급등을 했나요? 종목들이 전부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력을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1선을 지지하고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나와준 게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서고 있고 국내 임플란트 시장 침체에도 올 들어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해외 판매량 재정비에 따른 실적 개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다라고 뉴스가 나와주면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홀딩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 또 주말 강연회 하신다면서요? 네, 내일이죠.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 2시에 강연회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2014년도에는 정말 계좌 복리법으로 불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급등 예상 테마부터 대형주 섹터까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오셔서 저하고 좋은 내용 공감하면서 강의 내용 강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오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부터 이드코멘토의 강연회가 여의도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제 꿈을 이뤄줄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20%, 게임빌 20%, 경봉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하이비전 시스템 수익 실현으로 인해서 30%로 늘었습니다. 총 누적 손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만 원가량 보고 있는데요. 물건까지 다 샀던 총 누적 소인이 200만 원가량 이상이지만 이미자 티켓쇼 구입과 함께 많은 소원 성취를 했기 때문에 총 누적 손익이 86만 원가량 보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3.1%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경제지표에 잇따른 서프라이즈 때문에 뉴욕 증시가 닷새째 내렸습니다. 우리 장은 이미 전일 종가 기준으로 닷새 연속 하락을 했죠. 똑같은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가 큰 데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물 기준으로만 2거래 연속 3천억 넘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더 하락할까 걱정도 되시겠지만 전일 장중 이미 저점 1970에서 밑꼬리를 단 점도 있는 데다 오늘 밤 미국의 11월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관망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잠시 전에 개장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